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흐름이 나왔네요. 코스피는 약 1.3% 상승해서 234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0.8% 상승해서 85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을 돌파한 뒤에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 2%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여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오늘은 세 종목 모두 시초가의 음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전기차보다 저는 수소차 쪽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4만원을 돌파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원 초반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10만원 중반까지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약 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면서 22만원 부근을 넘어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세는 전기차, 수소차, 풍력,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다시 외국인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수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외국인의 순매 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지만 지난주 말부터 이번 한 주간은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같이 지켜보신다면 하나의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나왔죠. 삼성 SDI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네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8%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오늘도 주체가 기관이었어요. 현대차는 다른 종목과 달리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같은 흐름을 보였죠. 기관 쪽에서 큰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지루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티 안 나게 상승을 하죠. 다른 종목은 5%, 10%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야 4, 5%죠. 그렇다 보니 상승이 느릴 뿐이지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뭐만 하면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 좋은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 삼성전자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5가지 제품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무려 47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언팩 행사에서 5가지 모델을 선보였죠. 갤럭시 노트 20부터 해서 폴드, 버즈, 갤럭시 워치, 탭, 이렇게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갤럭시 노트 20에 S펜이 들어있잖아요. 이 S펜의 반응 속도가 80%가 향상돼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과 색상에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외신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디자인과 색상, 이 2가지 부분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넷플릭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을 진행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게임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콘솔 게임이 있죠. 이 부분을 여기 게임 컨트롤러로 연결하게 되면 갤럭시 노트 20하고 연계를 시켜서 여러가지 게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종목들 다 지금 주가가 상승 중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이 증대되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그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이 모바일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과 엑스박스 클라우드 콘솔 게임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신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장점을 뽑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5가지 모델이 정말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에서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영상의 댓글을 보다 보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좋은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혹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목 선택에는 문제가 정말 없는데 이 종목 선택보다 더욱 중요한 기다림,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였고, 그리고 피터 린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자,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하나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기다림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산업 분석과 종목에 대한 이해, 공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루하죠?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2차 전지, 5G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만큼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15년도 가을쯤에 SK 하이닉스 종목을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평단가가 32,000원, 33,000원 사이였는데 거의 25,000원까지 20% 이상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기사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에 힘을 입어서 반도체 시장이 뛰어들겠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매일매일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반도체 굴기, 중국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도배가 되었고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때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주가는 5%, 이틀 동안 10% 이런 식으로 큰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죠? 8만원대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인데 제가 투자했던 시점이 2015년 가을쯤 약 3만원 초반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25,000원까지 떨어졌죠. 지금 월봉으로 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2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8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저는 8만원에 매도하지 않았고 약 4만원이 되었을 때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거의 1년 동안 마이너스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약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양 산업이 아니거든요. 사양 산업이란 뜻은 과거에는 부흥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꺾이는 산업을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조선업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갈수록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한다는 뜻은 다른 종목에 가서도 저는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다림의 미학을 갖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이 부분은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결정을 서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10% 20% 떨어졌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다시 코로나 사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림을 갖기 위해서는 종목과 산업에 대한 이해, 공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와서도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원천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고 흔들림과 출렁임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 한번 접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듯이 어떠한 산업이건 어떠한 종목이건 경쟁자 없는 기업은 없고 경쟁 없는 산업은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쟁이 없고 독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하는 2차전지던 반도체던 제약 바이오건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그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와 BMW가 독자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특히 중국의 CATL 배터리 제조 기업이죠. 이 기업과 함께 자체적으로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9월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제조업체죠.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내연기관의 엔진이 중요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충전 후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LG화학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사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너무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들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되 그것이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당시에 중국 정부의 힘을 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정말 거슬리고 신경이 쓰여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3만원대였던 하이닉스 주가는 최대 10만원 이상까지 올라왔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생산이 되겠죠. 하지만 그 기술력을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미래를 내다보고 더 이상 배터리가 팔리지 않겠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LG화학의 배터리 점유율이 세계시장 1위로 올라섰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점유율도 세계시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썸네일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의도는 이 두 종목 외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항상 참조를 하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정책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6,000달러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프랑스는 오히려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스페인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무려 전기차 보급률이 약 70%가 된다고 하네요. 스웨덴과 핀란드도 전기차 보급률이 30%. 반면에 내연기관의 탄소 배출량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벌금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빨리 전기차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할 때 종목 위주로 보지 말고 먼저 산업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에 맞는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논리로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면 반대로 이런 기사를 본다면 테슬라 종목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꺼려져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시고 항상 모든 산업,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외부 변수, 여러가지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을 믿고 투자를 하시고 주변 대외 변수들은 인지는 하되 투자를 걷어들이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